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또 배워볼 거냐면은 요렇게 생긴 달팽이 같이 생긴 뿌랭땅이라는 패턴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네이크로바 같이 생기긴 했지만 얘는 시즈락이라는 패턴이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또 천천히 우리 뿌랭땅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자, 뿌랭땅은 우리 젠탱글 그리는데 처음에는 젠탱글 그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또 감사하기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하루는 또 어떤 감사할 거리가 생겼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감사할 거리가 특별히 없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서 움직이면서 숨도 쉬고 걸어 다니고 밥도 먹고 또 이렇게 화면을 켜고 젠탱글을 그릴 수 있는 이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젠탱글 패턴 뿌랭땅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네모칸이 있으면은 우리는 보통 지금 저는 이제 스케치북에다 그려갖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려보는 게 그려도 상관없고 또 뭐 다른 종이, 저는 어떨 땐 이렇게 색종이에도 그리기도 해요. 색종이에 그려도 되고 종이는 뭐 종이와 펜은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이 피그마 펜은 마이크론에서 나온 이 펜은 그리기가 가장 좋다는 거지 꼭 이걸로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펜이 없으면은 어떤 펜으로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감사하기, 두 번째는 코너에 점 찍기. 자, 코너마다 네모서리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점과 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림 그릴 영역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요렇게 선을 연결해서 그림 그리는 면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테두리 만들고 점 찍기는 연필로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펜으로 그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역시나 어떤 펜으로 그릴까 하면은 제일 그리기 쉬운 펜이 이 PN 펜을 가지고 그리는 게 가장 쉽다고 했잖아요. 펜이 왜냐면은 앞에가 PN 펜은 이렇게 생기고 다른 펜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가 얘도 PN 펜이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차이점이 좀 느껴지실까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좀 그리기는 조금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저는 PN 펜으로 이제 해볼 건데 네모서리에 점 찍어서 이렇게 그 네모칸을 만들었으면 여기 안에서 지금 제가 정한 요 네모칸 안에서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얘도 마찬가지 다른 거 그릴 때하고 똑같이 어디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점을 찍어서 동그랗게 달팽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두 바퀴나 세 바퀴 굴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요런 모양을 반복해서 이제 그리실 건데 또 동그랗게 그려서 요 겹쳐지면은 밑으로 들어가게 요렇게 그려주시고 또 옆에다가 붙여서 또 다시 동그랗게 근데 여기 선이 그려져 있어요. 선 밖으로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나가기 싫으면은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선 있는 데는 띄워주시고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옆에 붙여서 동글동글 우리 달팽이 그리는 것처럼 동글동글 그리는데 젠탱글의 특징은 먼저 그린 선을 나중 그린 애가 겹쳐서 지나가지 않아요. 밑으로 지나가든가 피해서 지나가든가.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먼저 그린 선이 있네요. 그럼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도 또 겹쳐지네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먼저 그린 애를 나중 그린 애가 올라가지 않는다. 요거를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도 동글동글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 개수는, 동그라미 개수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내가 원하는 자리, 좀 넓어서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크게 하셔도 되고, 요런데 빈 공간을 채운다 생각하시면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한 두 바퀴나, 두 바퀴는 조금 너무 달팽이 모양이 좀 덜 나오는 것 같고, 한 세 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져주시고, 또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하나, 둘, 여기 또 먼저 그린 선이 있으니까 피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또 테두리에 걸렸네요. 그럼 여기서 멈춰 주시고, 이쪽에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 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빈 공간에다가 계속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이렇게 이 뿌랭땅 패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여백이 생겼을 때 거기를 채우는 역할로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제가 티풀로 많이 그 여백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티풀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뿌랭땅도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뿌랭땅으로 채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공간은 또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돼요. 얘가 이제 더 커졌다 생각하고 요런 식으로 해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그냥 또 동그라미로 티풀로 이렇게 채워 주셔도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백은 까맣게 채워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좁으니까 티풀을 안 넣으시더라도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여백 공간은 여긴 좀 넓으니까 티풀 하나 그려주고, 또 여백을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런 데는 뭐 안 하셔도 여백으로 그냥 남겨두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그렸다 하면은 테두리를 펜으로, 아까는 우리 연필로 했지만 펜으로 그려서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좋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 선이 꼭 반듯하지 않아도 약간 삐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여백은 우리 테두리를 그렸더니 여기가 막힌 공간이 돼 버렸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여기도 적당히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 여백을 채울 때는 너무 그냥 느슨하게 채워주면, 급하게 채우든가 그러면 하얀 점이 생기잖아요. 하얀 점이 생겨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까맣게 칠해 주시면은 앞에 우리가 먼저 그린 그림들이 훨씬 돋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막힌 공간이 돼버려서 까맣게 채워줘야 되는데 너무 넓으니까 티풀로 채워주고, 여기도 티풀로 채워주고, 티풀이 들어가지 않을 공간은 이렇게 까맣게 채워주시면 돼요. 또 여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티풀을 좀 크게 해주셔도 되겠네. 이렇게 크게, 이 여백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공간은 또 까맣게 잉크로 채워주시고, 눈이 잘 어른거려서 안 보이시면은 잠시 쉬었다가 눈을 조금 쉬게 해준 다음에 하면 또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도 돼요. 여기도 여백이 넓으니까 티풀을 더 크게 동글동글, 뭐 이런 데는 너무 정말 크구나 이럴 때는 여기다가 뿌랭땅을 한 개 더 그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뿌랭땅을 더 그려서 채워 주셔도 되고, 또 여기도 여백을 까맣게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뿌랭땅이 한가득 되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명암을 할 때는, 명암은 뭐 안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뿌랭땅 이 패턴과 패턴이 겹쳐지는 곳, 요런 데다가 연필로 명암을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쪽에 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도 겹쳐진 곳을 연필선으로 칠해준 다음에 여기도 겹쳐진 곳 밑으로 내려간 애들, 여기다가 밑으로 내려간 애들에다가 이렇게 연필 자국을 연필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찰필로 비벼주는데, 찰필이 없으면 뭘로 하라고 했죠? 찰필이 없으면은 이 면봉으로 해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면봉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서 연필 자국을 펼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이거 연필로 그렸네? 이런 느낌보다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빠졌구나.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연필 자국을 넣어주신 다음에 비벼주시면은 명암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명암을 넣음과 동시에 얘가 훨씬 더 깊이도 있어 보이고, 공들여 넣어서 그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작은 티풀들도 조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여기다가 스마일 표시를 해서 명암을 넣어주면은 요 동그라미가 또 그냥 납작한 원이 아니고 뭔가 입체감이 생겨서 구슬처럼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 자, 너무 작으니까 다 펼쳐지긴 하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데, 이 명암 넣는 거는 그 명암이 어디다 넣어라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운데만 또 진하게 해갖고 가운데다가 명암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그리고 명암 넣기까지 6단계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 7단계에서는 한쪽 모서리에 모서리든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니셜, 이렇게 이건 내가 그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8번째, 와,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도 멀쩡한 손도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 또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그렸을 때는 이렇게 옆에다 같이 붙여서 모자이크를 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렸을까를 다른 사람 표현법도 한번 배워본다고 했죠. 자, 여기다가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하신다면은 요런 데다가 조금 어느 구석에, 다 전체적인 아니어도 어느 일부에다가 이렇게 좀 두껍게 해주면은 조금 더 또 입체감이 나니까 요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조금 더 꼭 한 곳이 아니더라도 여기도 내가 내키는 곳에다가 이렇게 펜을 한번 덮어서 잉크를 한번 더 두툼하게 하면은 얘가 그냥 동글동글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서 이건 뭔가 굵기가 있네?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꾸 만질수록, 이게 다듬을수록 더 멋진 그림이 되기도 해요. 여기다가도 이런 데도 조금 더 아까보다, 처음에 아까 우리가 한 겹으로 했을 때보다 굵기 조절을 해주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해보시면은 그리고 모양은 언제라도 변형이 가능하니까 개성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지저분한 데가 생겼으면 다듬어 주시고 하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얘가 이름이 뿌랭땅. 뿌랭땅은 아마 그 프랑스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뿌랭땅이 아마 봄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 이름은 뿌랭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뿌랭땅 이제 그리셨으면 이제 이번엔 두 번째는 어떤 패턴을 그릴 거냐면, 첫 번째 패턴은 이렇게 뿌랭땅을 그려봤고요. 두 번째 패턴은 이렇게 생긴 얘는 쉬즈락이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자, 쉬즈락.
젠탱글 패턴에서 이름은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린 사람, 이 패턴을 그린 사람이 얘는 지금부터 시즈락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왜냐면 어디 가서 우리 시즈락 그립시다 그랬는데 시즈락이 뭐래? 이러면 안 되니까 얘를 시즈락이라고 부릅시다 하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기들 이름 짓는 것처럼 얘는 뭐 지민이라고 부르자, 얘는 뭐 서율이라고 부르자 이런 것처럼 부모님이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패턴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 패턴 이름은 뿌랭땅, 이 패턴 이름은 시즈락 이렇게 지면은 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자 우리 여기다가 시즈락을 그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패턴이 다 어렵진 않지만 얘는 특히 더 어렵지 않은 게 이거를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씩 그려보시면은 패턴 그리는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이 시즈락은 또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을까? 저랑 한번 그려보실 텐데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은 아까 감사하긴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내 모서리에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서 점과 점을 연결해주고 내가 그릴 영역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요렇게 영역을 정했습니다. 영역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역 테두리 할 때 점 찍고 테두리 그리는 것까지는 연필로 했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우리가 패턴을 그릴 때는 펜으로 그리라고 했잖아요. 펜은 또 이제 펜을 잡고 여기다가 무작위로 아무데나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십자. 더하기 모양을 여기저기다 그리세요. 이렇게. 먼저 여기저기다가 더하기 모양을 너무 다닥다닥 그리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더하기 모양을 그렸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더하기 모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2개, 3개, 4개 자 요렇게 해서 네잎크로바 같이 생기기도 한 이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꽃잎 모양 같기도 하죠. 수국꽃잎 모양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수국꽃을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린 애들이 제일 먼저 위에 올라가요. 나중 그린 애들은 먼저 그린 애들 밑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 여기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진 부분은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 또 겹쳤네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숨겨진 부분은 그리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그려서 여기도 요만큼은 숨겨졌네요. 그럼 여기는 그림을 그리는 곳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도 까맣게 칠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동글동글 아까 우리가 먼저 그려놓은 더하기 표시에다가 감싸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좀 여백이 조금씩 남는 거는 까맣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그랗게 자 요거를 조그맣고 귀엽게 그리면 수국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도 여백은 채워주고 뭔가 티프를 그리기에 너무 작은 여백이라서 이렇게 까맣게 채워주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는 겹치지 않네요.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그때는 울타리에 걸렸어요. 울타리에 걸렸으면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 울타리에 걸린 부분을 안 그릴 것인가 아니면 울타리를 넘어갈 것인가. 저는 울타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그랗게 그리다 보니까 여기는 또 여백이 생겼네요. 그러면 여기는 또 까맣게 채워주시고 자 여기 또 하나 있는 더하기는 또 동그랗게 여기 밑에는 울타리 밖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여기 이제 이런 여백은 까맣게 채워주시고 뭐 이런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를 까맣게 채워줄 수도 있는데 여기를 까맣게 칠해도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셔도 되지만 이번엔 우리 여기다가 오라를 한번 그려볼까요? 오라. 이건 오라는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되지만 우리 오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라는 우리가 미리 먼저 그린 선을 따라서 이렇게 테두리를 한 번 더 하는 거를 오라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오라.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라를 여기도 여기 한 개만 잘리니까 안 이쁘니까 여기도 붙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오라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오라를 그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여기는 그냥 비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바깥에를 이 테두리를 중심으로 테두리를 또 그려주시고, 테두리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테두리는 우리가 지금 테두리 안쪽에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고, 테두리가 있어도 테두리 안 그리시고 그냥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요 문양만 남겨두셔도 돼요. 이렇게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바깥에를 채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금 넓으니까 칠하기가 조금 나쁠 수도 있지만 젠탱글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림을 멋있게 완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그림을 빨리 완성해야 되겠다. 이래서 막 빨리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이 하나하나 그리는 거에 집중하셔서 천천히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 여백, 요런데 여백을 찾아서 다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느낌이 이 여백을 까맣게 안 채워줬을 때랑 채워졌을 때는 우리가 그림을 완성하는 그 완성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안 채웠을 때는 뭔가 하다 마른 것 같은 느낌도 나겠죠. 여기를 또 채워주면은 또 이런 데는 좀 넓으네요. 근데 또 여기서는 티풀이나 뿌랭땅을 안 그리고 그냥 한번 까맣게 채워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오라를 그렸잖아요. 오라는 먼저 그린 그림을 따라서 한 바퀴 더 테두리를 돌려주는 거를 오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다 오라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먼저 그린 선에다가 한 번 더 돌려주시면 돼요. 오라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크리센토문 있잖아요. 크리센토문. 여기도 조금 넓은데 여기 조금 모양이 애매하니까 여기도 살짝 그려서 한번 칠해보고. 자, 이러면 어떠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이 완성도가 훨씬 높아졌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어디다가 명암을 주느냐면은 굳이 명암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꼭 굳이 명암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운데 여기다가 십자가 우리 그렸던 이 더하기 모양이 있는 데다가 그리셔도 되고, 또 얘도 마찬가지 겹쳐진 데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겹쳐진 데다가 해주고, 또 겹쳐진 데가 없을 경우는 가운데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찰필로 비벼주면은 가운데가 조금 더 진해서 꽃심 같아지겠죠. 꽃심. 자, 이렇게 완성해 봤어요. 자,
아쉽지만 저희 시간에 이쪽 네모칸까지 그리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쪽 네모칸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샘플을 그려서 이렇게 예시 작품을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요 종이를 또 큰 종이를 구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큰 칸에다가 모서리 점 찍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데 반듯하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어떤 모양으로 나눌 건가.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가운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여기 세 가지 패턴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세 가지 패턴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우선 지우개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젠탱글 할 때 지우개는 안 쓴다고 했지만 이제 보여드리느라고 지우개를 썼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또 여기를 또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쉬즈락 그리고 여기는 이 키코드 그리고 우리 처음에 배웠던 포크루트와 또 플럭스도 그리고 여기다가 뿌랭땅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을 넣어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작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